나사와 중국은 각각 화성에 인간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우주기관은 화성과 지구가 술래잡기 게임을 하고 있는 2033년까지 최초의 유인 탐사선을 발사할 잠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35년, 2037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른 미션이 진행될 수 있어요. 궁극적인 목표는 미래의 탐사 및 연구를 위한 화성 거주지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화성 여행은 로켓을 타고 가는 것만큼 쉽지 않아요. 행성사의 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 5,632만 7,040km에서 4억 233만 6,000km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화성에 도착하는 데만 6에서 9개월이 걸려요. 따라서 화성 왕복 여행은 지구에서 3년을 떨어져서 방사능에 노출되고 미세 중력 속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화성 탐사를 위한 최소한의 구조물을 설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는데요. 그들은 2033년이 이를 실현하기에 완벽한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15년마다 금성, 지구, 화성 등 암석 행성들은 우주의 스위트 스팟을 만들기 위해 정확히 정렬합니다. 이 미션은 이 드문 정렬을 최대한 활용하고 금성을 이용해 장대한 중력 보조 기동을 수행해요. 마치 행성의 새총으로 부스트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주선의 속도를 높이고 자체 추진력을 만들 필요성을 줄일 거예요. 이 보고서에는 우주선 엔진의 원자력을 이용하고 화성의 자원을 이용해 물건을 만드는 등 멋진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우주 여행을 더 빠르게 하고 우주 비행사를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며 우주에서 더 쉽게 생활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심지어 화성에서 바로 자원과 연료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화성을 향해 우주선을 발사합니다. 화성 탐사선은 약 30일 동안 고궤도를 돌며 귀중한 데이터를 탐사하고 수집할 거예요. 그런 다음 지구로 돌아와 금성에도 잠시 들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전체 모험은 약 570일, 즉 1.6년 동안 지속될 거예요. 모험이 짧을수록 방사능에 대한 노출도 줄어들죠. 이번 미션은 화성 표면에 착륙하기보다는 화성 궤도를 도는데 초점을 맞출 거예요. 이는 향후 착륙 임무를 위한 디딤돌에 불과합니다. 아폴로 11호의 역사적인 착륙에 앞서 아폴로 8호가 달 궤도를 돌았던 것처럼 말이죠. 2033년까지 화성에 착륙하는 것은 자금의 제약으로 인해 너무 야심찬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멋진 부분은요, 이 모든 것을 위해 엄청난 신기술이나 차량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이미 생산 중이거나 아르테미스 문 프로그램을 위해 연구 중인 기존 기술을 활용하면 됩니다. 여러 부품으로 이루어진 커다란 퍼즐인 화성 탐사선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화성 탐사선은 2017년에 우주애호가 커뮤니티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화성 탐사선을 처음 제작한 건 과학자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건 더 이상 환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은 이미 현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사에서 제작 중이거나 계획 중이죠. 그럼 이제 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리온 우주선이 있어요. 이 우주선은 승무원들을 지구 궤도로 데려가 안전하게 귀환시켜줄 우주선입니다. 아주 멋진 우주 택시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현존하는 택시 중 가장 강력한 택시일지도 모르죠. 세 개의 강력한 추진 단계가 결합되어 있어요. 또한 영화에서처럼 극도로 차가울 필요가 없는 특수 연료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지구 출발 단계가 있습니다. 임무의 중요한 부분이죠. 화성으로 향하는 강력한 추진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화성 환승 거주지입니다. 화성으로 가는 동안 승무원들이 생활하고 어울릴 곳으로 편안하게 지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아늑한 우주집과 같은 곳이죠. 마지막으로 화성 궤도 안착 단계입니다. 화성에 도착하면 이 멋진 장치가 속도를 늦추고 부드럽게 궤도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우리의 기동 전문가죠. 지금 화성 환승 거주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몇 년 안에 시험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즉 2033년까지 놀라운 화성 탐사 임무를 위한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작업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계획의 타임라인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2028년 중반 액션이 시작됩니다. 먼저 몇 번의 시험 비행이 필요해요. 지구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앞 두 스테이지를 미리 보낼 겁니다. 이 두 부분이 마치 두 대의 우주선이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처럼 서로 합쳐질 거예요. 그들은 붉은 행성 궤도를 돌고 나서 집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를 위해 강력한 로켓과 13번의 상업용 발사를 사용할 거예요. 거대한 우주 파티가 될 겁니다. 2032년 말 모든 작업이 끝나고 완전히 조립된 화성 탐사선이 지구 고궤도로 발사됩니다. 지금까지는 우주 비행사를 기다리는 빈 우주선이에요. 모든 것이 정상이면 최종 점검을 위한 준비가 완료됩니다. 2033년 3월 용감한 승무원들과 오리온 우주선이 파티에 합류할 시간입니다. 우주선을 발사하고 지구 궤도에 있는 화성 탐사선과 도킹합니다. 화성으로 향하기 전에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요. 유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33년 4월 모두가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화성을 향해 힘차게 출발하기 위해 강력하게 점화할 거예요. 대원들은 약 200일 동안 여행하게 됩니다. 2033년 11월 드디어 대원들이 붉은 행성에 도착합니다. 화성 궤도에 진입하면 약 30일 동안 우주를 탐험하고 멋진 일을 하게 돼요. 화성은 우리의 놀이터가 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화성 궤도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준 스테이지와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들이 탄 우주선이 앞서 보낸 두 개의 스테이지와 만나게 돼요. 이 우주 친구들 기억하죠? 그 후 승무원들이 지구로 돌아오는 데는 약 340일이 소요됩니다. 이곳에서 금성의 중력을 이용해 태양 주위를 새총처럼 돌게 돼요. 장비와 승무원의 체온을 적정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 태양이 아주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에 태양열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차양막을 설치합니다. 결국 오리온은 지구 대기권에 다시 진입해서 물속으로 떨어지게 돼요. 정말 영웅적인 결말이네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의 멋진 팀은 용감한 모험가들을 위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컨조인트급 장기 체류 미션인데요. 2033년 4월에 시작해서 950일이란 긴 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2.5년이 넘는 기간으로 화성 궤도에서 550일을 보내게 돼요. 지구에서 발사되는 횟수는 줄지만 미세 중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방사능에 대처하는 등 몇 가지 다른 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탐사에는 진정한 우주 영웅이 필요해요. 하지만 물론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나사의 화성으로의 여정 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계획에 몇 가지 심각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장기 임무를 위한 생명 유지 시스템, 추진을 위한 태양열 사용, 화성에서 산소 만들기 등 몇 가지 고위험 영역이 있습니다. 또한 일정, 자금 및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현재의 계획과 예산으로는 2033년이라는 기한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035년을 목표로 하는 것조차도 상당한 위험과 지연 가능성을 수반해요. 하지만 우주 탐험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결심만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아이디어는 2040년 이전에 현실된 가능성이 높아요. 나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 세부 사항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성에 인간을 보내려는 꿈이 현실화되기까지 아직 해결해야 할 난관이 남아있지만 화성에 인간을 보내는 꿈은 흥미진진합니다. 도전과 발견 그리고 인간의 탐험 정신으로 가득한 스릴 넘치는 모험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우주에 보여주자고요. 뭐 대부분 탄소일 테지만요.